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이었다면 결혼했다고 자기소개를 하겠지만 이젠 더 이상 아니네요. 다정다감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숨겨진 모습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정짓게 만든 건 손희 신우의 역할이 컸지만 신우가 아니었어도 아마 이혼을 했을 것 같네요. 신우는 남편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집을 나가셨다고 들었고 아버지와는 연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이 엄청 시원시원해서 동네에서 인기도 많았다고 하던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그렇게 돌변했다고 해요. 그냥 술주정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술 먹고 집에 들어왔을 때 뭐 하나만 눈에 거슬리면 집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랬답니다.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저 어릴 적에는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게 참 좋았거든요.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고 저희들 먹으라고 맨날 치킨이며 족발 같은 야식거리 사들고 오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저희 집은 그래도 화목한 편이었다 보니 그런 남편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어려웠어요.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주폭에 결국 어머니가 견디지 못하고 피부치인 신우랑 남편 두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었으면 자식들 버리고 도망갔겠냐 이해가 가면서도 아직 어린애들인데 아버지한테 시달릴 거 생각하면 애들도 데리고 가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요. 남편한테는 그게 평생 상처였을 테니 말이지요. 남편이 대학도 포기하고 졸업 후에 바로 직장을 가졌을 때 신우랑 같이 둘이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 처음에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이 왔었다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다네요. 어머니는 아예 집을 나간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젊은 나이에 둘이 집 나와서 엄청 고생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유일한 혈육인 신우와 남편의 관계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으나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신우는 벌써 신우대로 결혼을 해서 두 아이 키우며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저에게 털어놓았었어요. 그게 저를 신뢰하게 해준 말이라 생각했고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고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주사와 어머니의 부재가 따지고 보면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과거를 가지고 남편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조금이나마 감동을 했던 건지 그렇게 연애하던 사이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하나 있었네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 술에 입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어디 놀러라도 가면 분위기 때문에라도 한두 잔씩은 마실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저도 주당은 아니지만 술은 어느 정도 즐기는 편이었거든요. 맛있는 음식에는 맛있는 술이 따라온다잖아요. 어디 괜찮은 거 먹으러 가면 취하지 않게 적당히 한두 잔 마시고 그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술이라고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마시자니 좀 그래서 몇 번 권한 적도 있는데 한사코 거절하면서 정말 한 방울도 제 앞에서 마시는 모습 보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권하는 술도 안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저 나름대로 아버지랑 있던 과거 때문에 이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구나 하고 왜 안 마시냐 따져묻지도 않았네요.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나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술을 엄청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랑만 안 마시는 거였어요. 결혼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며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남편을 봤을 땐 정말이지 멘붕이 와서 뭐라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네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왜 여태껏 제 앞에서 술 한 잔 마시지 않았을까 싶다가 남편이 제 앞에선 억지로 그 좋아하는 술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술 마시고 나니 목소리도 커지고 아예 통제불능이 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양말도 뒤집어 벗어 던져버리고 안 씻는 건 물론이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고래고래 저한테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는 겁니다. 물 떠다주고 그런 거 어려운 부탁 아닌 거 아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걸 숨겼다는 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네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나름 술 마시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해해주자 싶었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막연하게 들던 그 걱정이 좋은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해줬던 과거 남편 아버지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해도 술버릇까지 담는 건 아니니까. 제가 너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회식 때문에 좀 마셨다는 심심한 사과를 듣기는 했는데 처음이 어려웠던 거지 한 번 시작을 하고 나니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마시는 법은 모르는 건지 항상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두 다리로 용케 서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마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스트레스 푼다고 술 좀 마실 수 있지 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도 이게 한 달에 두어 번씩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러다 심할 때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저렇게 술을 퍼마셔대니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술 깨서 미안하다 사과는 하지만 그때뿐이지 결국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연락도 없이 술 마시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니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술에만 취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해봐야 뭐하냐 싶어 별말 안 하려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도 없이 술 마시러 갔다가 늦게 오는 게 일상이 돼버리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 하려던 것도 아니고 그냥 술 마시면 술 마시러 간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던가 하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현은 술 때문에 꼬여가지고는 뭘 잘했다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자가 사회생활 잘하고 그러려면 술도 좀 마실 수 있는 거 모르냐고 하면서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적반하장 나오는 겁니다. 순간 욱해서 저도 한마디 더 했어요. 사회생활은 뭔 니만 하냐고 맞벌이 하는 것도 모자라 내가 월급도 더 벌어오지 않느냐고요. 남편 벌이를 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지금 말 다 했냐며 날 무시하는 거냐고 저를 어떻게 한 대 때릴 것처럼 주먹을 움켜쥐고 노려보더니 저를 휙 지나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혼자 화를 삭히고 더 커질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방에 들어간 거였다면 아마 지금도 꾸역꾸역 남편과 어떻게든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방에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더군요. 방에 들어가서는 침대 위 이불이며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화장품이며 옷장 안에 옷까지 다 끄집어내더니 아주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까지 도망가게 만든 그 주사가 아마 그것과 똑같았을 거예요. 저도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며 내가 설마 그 돈 벌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겠냐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저를 노려보는 눈빛부터가 평소랑 다른 것도 모자라 술까지 취해 있으니 괜히 제가 남편하고 맞불을 놓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자리를 피했어요. 더러워서 피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다 보니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월급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애초에 남편의 벌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 연애 중 저에게 털어놓았던 아픈 과거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랑은 절연을 했고 어머니는 생사조차 모른다고. 자기도 평범한 집에서 자랐으면 대학도 가고 더 좋은 회사도 취직했을 거라며 저에게 해줬던 그 과거 이야기가 남편에게는 말 못할 큰 상처라 생각했어요. 연애 중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남편 벌이가 저보다 적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따로 문제 삼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그 돈 벌려고 그러겠냐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연차수가 그렇게 되는데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되는 월급을 받아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 술주정 때문에 아내가 새벽에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 인간은 잠이 오는 건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방 안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쿨쿨 잘만 자고 있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냉수 한 잔 떠와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어프프하면서 화들짝 잠에서 깨더군요. 잠 깨면서 술도 같이 깬 건지 그래도 제가 나가기 직전에 주정 부리며 난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안이 벙벙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앞에다 두고 제가 월급 계좌 좀 봐야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한 대로 못 보여준다고 핸드폰부터 품 안에 꽉 쥐고 놓지를 않더군요. 프라이버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부부간에 신뢰가 있을 때겠지요. 안 보여주겠다며 난리법석을 떠는 꼴을 보니 역시나 들키면 안 될 구린 게 있어서 저러는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저도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보여주면 당장의 이혼이라고 내가 확인했을 때 정말 뒤가 구린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든 내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고 술 먹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아무 말 안 하겠다 강하게 나오니 결국 남편은 저를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계좌에 찍힌 입출금 내역을 보니 남편이 애초에 말한 월급보다 120만 원을 더 받고 있었네요.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건 정확하게 그 금액이 월급날 맞춰서 현금으로 인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편한테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한 번만 모르는 척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비상금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앞으로는 월급 나오면 저한테 다 입금부터 하고 용돈 타서 살겠다며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군요. 제가 설마 120만 원 그거 더 받자고 이러고 있던 거겠어요? 남편이 싹싹 비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 거래 내역을 쭉쭉 살펴봤어요. 조금 아래로 내리다 보니 결국 남편이 신우한테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던 정황을 발견해냈습니다. 저랑 결혼한 이후로는 계좌로 직접 보낸 게 아니라 현금 인출을 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결혼 전에는 50만 원씩 보내주다가 결혼 후에는 액수를 2배 넘게 올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돈이 다른 곳이 아니라 신우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더 길게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당장 신우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부르라 했습니다. 남편이 우물쭈물거리면서 무작정 미안하다고만 하고 그렇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 전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럼 내가 신우 오라고 하겠다 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저를 밀치며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 모르게 얼마나 구린 일을 벌이고 다니길래 저러나 싶어서 이미 이때부터 이혼밖에는 답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섰던 것 같아요. 이혼하고 끝내버려도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신우한테도 한마디 퍼부어줘야지 속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몸싸움까지 불사해가며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 누구 하나 죽어나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여기로 튀어오라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한 30분 정도 지나니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신우도 아마 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난리칠 일이라면 동생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따박따박 용돈이랍시고 받아낸 거 말고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2달만 기다려주면 동생한테 결혼하고 나서 여태 받아온 돈 그대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고 저부터 진정을 시키려 들대요. 그깟 돈 몇 푼 돌려받자고 이 야밤에 불러냈겠냐고 돈 욕심에 동생 이혼당하는 꼴 두 눈으로 지켜보라고 부른 거라고 한마디 해줬지요. 신우도 저를 말리다 못해 성질이 났는지 그깟 50만 원 하나뿐인 가족인데 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 비상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괜히 이웃에 민폐 끼치지 말고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 불러낸다고 남편하고 몸싸움하면서 당장 멍이라도 들 것처럼 시퍼렇게 부어있는 제 팔을 보여주면서 돈뿐만 아니라 아내한테 손대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 생각 없다고 오늘 다 끝내버리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는 제 팔을 보고도 끝까지 동생 편을 들더군요. 그놈의 사회생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동생을 감싸더라고요. 아버지 주폭의 어머니는 야반도주하고 자식들마저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사회인이 되자마자 영 끊고 집 나온 사람들이 할 소리냐고 바로 되받아쳤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 다 했냐고 또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길래 그 길로 저도 바로 신우 머리채를 잡아채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뭐 니들만 하는 줄 아냐고. 나도 사회생활 하고 있고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그러는 거니 말리지 말라 그러고 신우 머리채를 쥐고 뒤흔들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신우 구하겠다고 저를 밀쳐내는데 저도 저지만 그럴 때마다 신우가 머리채가 뽑혀나갈 것 같은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그만 좀 하라고 남편을 말리더군요. 새벽 야심한 시간에 저도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알아요. 결국 이웃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상황은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열받아 있는 상태긴 했는데 경찰분들도 상황 설명 듣더니 길게 말 안 하고 그냥 신우한테 남편 데리고 어디라도 가라고 하고 저는 야심한 밤인데 이웃들 생각해서 앞으로는 조심 좀 해달라고 주의받고 끝났네요. 그 길로 남편 짐부터 정리해서 다음날 신우네 집으로 전부 보내버렸어요. 신우도 결혼에 애까지 있는 집인데 그 새벽에 동생까지 들이닥치고 날이 밝자마자 짐까지 받으니 그걸 어떻게 집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지 계속 저한테 연락해서 50만 원씩 9개월치에 한 달치 더 보태서 500만 원 만들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남편 용서해주고 둘이 알콩달콩 잘 살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매달 120만 원씩 현금 인출이 됐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50만 원밖에 안 받은 것처럼 잡아떼는 걸 보니 기가 차더군요.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고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 만들어서 보낼 테니 시간 끌지 말고 동생 설득해서 도장이나 찍어 놓으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완전히 남편과는 법적으로도 쫑이 나게 되었네요. 이혼 과정에서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신우 말 맞다나 하나뿐인 혈육이나 마찬가지인데 누나한테 용돈하라고 돈 좀 보내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신우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남편이 벌어주는 생활비로 애 둘 키우며 잘 살고 있으면서 동생한테까지 매달 따박따박 돈을 받아간다는 게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결혼 전부터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술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로 받는 스트레스, 당연히 술로 풀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장 술 때문에 어머니 도망가게 만든 아버지를 욕하고 결국엔 0까지 끄는 남편이었는데 당장 자기 자신도 그런 아버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반성하며 사는 것까진 바라지 않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제 인생에 나타나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